안녕하세요. HLB가 보호예수 해제일에 주가가 선방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참고하시라고 카카오 보호예수 해제일 주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별 아무 일이 없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HLB도 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해제일에 하락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랑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같은 시가총액이 조단인 HLB는 지금 5조 정도 되잖아요. 카카오는 그 당시에 조금 더 크긴 했지만은 좀 더 이제 무거운 종목의 보호예수 해제일 주가를 이제 봤었는데요. 소폭 하락하고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 발행 주식수의 5%에 달하니까 이 물량이 출회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혹은 실제로 물량 출회는 없는데도 그거를 우려하는 투자자가 자기 물량을 대신 던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선방을 했고요. 그렇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고 동시호가에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개파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74%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반등이 나와버리면서 이렇게 안정되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에는 이제 동시호가 끝날 때 던졌는데 이때도 마이너스 0.65%로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의 보합까지 올랐다가 동시호가 때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한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내에 소폭 상승하면서 되돌림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필룩스 유상증자 공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6일에 유상증자 결정이 나옵니다. 필룩스 주가인데 4,330원 이때 이제 나왔습니다. 공시가.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느냐, 개파락을 이제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16%로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에 흐름들을 이제 쭉 보면요, 여기서 뭐 횡보 좀 하다가 다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위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좋죠.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자금도 더 많이 땡길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HLB가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했죠. 필룩스는 조금 다르게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면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은데요. 물론 이제 제 느낌일 뿐이고, 이번에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해피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 보신 분들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디다가 돈을 쓸 거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 600억 원,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이 66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기 위한 것도 한 절반 정도는 쓴다는 거죠. 주주 배정으로 실권주, 그 다음에 실권주 일반 공모.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게 11월 26일에 이제 정정 공시로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었던 건데, 요런 것들 날짜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액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고, 재무제표로 와서 이제 유동 자산을 일단 보면요, 요게 1100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비율을 보면은 100% 이제 조금 빠듯한 상태인데, 요게 지금 실적을 보면요, 올해 9월 30일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으로 뭐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 전환사채를 보면은 이제 건명총액이 300억 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만기일은 21년, 23년, 23년에서 이건 좀 이제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필룩스 과거 유상증자들을 보면요, 요때 이제 주주배정 그 외에는 대부분 다 3자 배정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3자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게 좀 특이하게 이제 주주 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정 발행가는 2,870원이고 확정은 아니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0.55입니다. 그러니까 1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0.5주를 준다는 겁니다. 그 돈을 줘야죠, 당연히. 납입일에 납입을 하면은, 요거는 주주들이 납입하는 게 아니라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1월 29일은. 주주들은 요 청약 예정일인 1월 21일부터 22일에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뭐 4시에 마감, 뭐 3시에 마감하는 거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돈을 넣으면은 이따가 납입일에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의 총수를 보면은 지금 9천만 주가 있거든요. 대략 1억 주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 절반 정도 4,500만 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요게 이제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거든요. 그러면 합치면은 대략 1억 5천 주가 됩니다. 주식 수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4천억대인데, 이 당시에 처음에 유상증자 결정할 때 한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면
그 발행 주식수의 절반이니까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꽤 큰 금액을 유상증자를 결정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예정 발행가가 2,870원인데 지금 주가는 5,470원이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오른 이슈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11월 25일에 필룩스 미국 자회사가 면역항암제 이상 개시 초읽기 해서 이상 대상 환자 모집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환자에 대한 주입, 인젝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25일에 밝혔고요.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그 리미나투스 나스닥 상장 주관사 선정. 그래서 필룩스 관계기업에 보면은 그 리미나투스 파마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요. 요거는 설립일이 2018년 4월. 그 다음에 지분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비상장 그리고 여기 미국입니다. 그래서 비상장인데 요거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2019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아까 봤던 것은 바이럴진이라는 또 다른 미국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미나투스도 있지만은 여기 바이럴진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신약 연구 개발업이고 미국에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거는 더 빨리 설립이 됐죠. 2016년 4월에 지분은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게 바로 요거고요. 자, 여기 이제 면역항암제 이상 개시 초읽기였다라는 것이고 면역항암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백신입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이니까 요 백신의 적정 용량을 테스트하는 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요러고 수용체랑 아데노바이러스를 결합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 백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화합물에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존재하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요것을 컨주게이티드 본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일 결합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이렇게도 생겼죠. 콘주게이티드는 한국말로 공액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액 이중 결합 이렇게 쓰는데요. 이제 특성이 좀 특이하다고 했었죠. 이중 결합은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랑 달리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벤젠에서 잘 볼 수 있는데 같은 고리 모양 화합물에서 더 현저하며 이 세 이중 결합은 6개 탄소 간에 완전히 평균화되어 이 단결합이랑 이중 결합 구별이 없어지고 요 탄소랑 탄소 간의 거리도 한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액 이중 결합에서는 둘 이상의 이중 결합이 상호작용을 미쳐서 이중 결합이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양자역학에 의해서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번 시간에 요거 120도라는 말이랑 요거 동그라미라는 게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게 더 강하게 돼 있어. 짧고 요게 길고 요 각도가 달라야 될 것 같지만은 전부 다 평균화돼 있어가지고 120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동그랗게 이제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을 다른 말로 디로컬라이즈드 본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편제화된 전자, 비편제화된 전자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로컬라이즈드가 나오죠. 일렉트론. 전자가 편제화되어 있다는 것은 단일 원자에 속해 있거나 두 원자 사이의 결합에 국한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H2O를 예를 들면은 OH 결합 사이에 존재하거나 이 O라는 단일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편제화된 전자, 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비편제화된 전자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원자에 의해 공유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요게 존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뭉뚱그려서 이 구간 속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벤젠입니다. 벤젠은 전자의 비편제화를 이제 예시로 드는 대표적인 분자인데, 자 여기 보면 벤젠이 있는데 그 6개의 p 오비탈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근데 요게 디로컬라이즈드 요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무슨 의미냐? 요 도넛 모양의 전자구름에는 6개의 아까 봤던 파이 전자들이 바로 비편제화돼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딱 탄소나 그런 게 결합해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편제화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 HLB 보호해소 해제 선방했다라는 것과 필룩스 유상증자나 여러가지 호재 이슈들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 비편제화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